단순 업무나 챙겨야 되는 짜잘한 일들을 자동화시키고 싶으시다고요? 자피어, 메이크닷컴, NAden 들어는 봤는데 사용은 안 해보셨거나 사용을 해봤는데 어려우셨다면 오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꿀팁을 대방출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이 액션을 해줘. 예를 들면 특정 발신일로부터 메일이 왔다고 하면 내 슬랙, 그러니까 메신저에다가 알림을 보내줘. 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어떤 내용이 기입이 되면 그걸 LLM, GPT, 제미나이 등으로 전송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SNS에다 올려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피어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SNS를 키우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죠. 오늘은 그 전체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자동화 툴에는 자피어, 메이크닷컴, NAden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중에서 자피어 사용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자피어에서 메이크, NAden으로 갈수록 조금 더 자율성은 높아지는 반면에 사용성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자피어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왜 자피어를 추천드리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나씩 따라와 보겠습니다. 특정 개수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무료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정 스프레드시트에 주제를 입력을 하면 클로드랑 제미나이에 각각 프롬프트를 보내서 적당한 유튜브 컨텐츠 제목을 제안을 해주는 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자피어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잡스를 누릅니다. 잡에서 항상 첫 번째는 트리거입니다. 내가 언제 작동을 해야 돼? 라는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건데요. 사실 코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쓰기만 하면은 얘가 어떤 방식을 사용해라 라고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를 지금 코파일럿한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내가 트리거, 어떤 액션이 발생했을 때 움직여야 될지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액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가 설정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코파일럿으로 한번 해볼게요. 코파일럿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고민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런 스텝을 사용을 하면 돼 라고 코파일럿이 저한테 제안을 줬거든요. Add all steps to job을 눌러서 바로 스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뭔가를 지금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한 문장을 입력을 했을 뿐인데 얘가 이런 스텝으로 하면 되겠네 라고 제안을 해줬어요. 만약에 저는 지금 스프레드시트에 주제가 작성됐을 때를 조건으로 하고 싶은데 드라이브에 뭔가가 올라왔을 때, 메일이 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은 체인지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원하시는 것을 트리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구글 폼이 왔을 때, 노션에 나를 태그를 했을 때, 이런 것들 다 가능하거든요. 트리거 이벤트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작동할지를 찝어주는 건데요. 저는 New or Updated Spreadsheet Rules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행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걸 작동을 시켜줘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바로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3분 정도 시간을 두고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뭐라고 이제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프롬프트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얘가 트리거가 도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하셔야 돼서 바로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문제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 구글 어카운트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구글 어카운트를 하나 연결을 하셔야 될 거고요. 셋업은 기본적인 조건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컨피규어는 좀 더 자세한 동작 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어떤 스프레드시트인지를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거기서 어떤 워크시트인지 또 어떤 컬럼이 트리거가 되는지를 자세하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프레드시트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지 좀 오래된 스프레드시트는 서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를 등록을 할 때 그냥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생성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여기 바로 위에 이렇게 상단에 뜨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진짜 찾기 너무 힘듭니다. 저는 지금 자피어 테스트라는 스프레드시트를 방금 만들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서치가 됐고요. 내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컨텐츠가 다 서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졌던 거 보려고 하면은 계속 로드 모어를 해가지고 불러오고 해야 찾아질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럴 바에 새로 하나 생성하셔라. 최근에 생성한 거면 폴더에 어디 있던지 간에 좀 최상단으로 이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더 찾기가 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 다 시간 잡아먹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고 막 이렇게 돼서 하다가 정말 화딱지 많이 나본 사람으로서 하나씩 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빨간색 별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필드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선택하셨으면 그 안에 탭이 있죠? 네, 시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시트 할 거냐까지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트리거 컬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컬럼을 첫 번째 컬럼이나 마지막 컬럼에
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런했던 시간, 지금 오후 9시 56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시간을 써서 이걸 제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스프레드시트 로우에 체인지가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뭐 새로 생기거나 하면은 그때 트리거를 발생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은 동일한 변수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목만 바뀐 걸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를 트리거로 해놓으면은 여기 옆에를 아무리 바꿔도 이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기 용이한 편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굳이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설정 안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행을 다 이제 트리거로 잡게 돼가지고 뭐 하나만 바꿔도 이게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피어 하나하나 작동하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무료 버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무료가 이제 찰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요거는 트리거 컬럼을 선택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런이라고 트리거 컬럼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옆에다가 컬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 와서 트리거 컬럼을 눌러봤는데 컬럼이 이거 하나밖에 안 뜨는 거예요. 난 그 옆에 있는 테스트라고 아까 써놓은 새로운 컬럼을 트리거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땐 리프레시 리즐트 누르셔가지고 항상 이걸 동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피어가 동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뒤에서 이 동기화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탁탁탁 스텝 맞춰가면서 하시는데, 동기화를 자꾸 안 하시게 되면은 왜 이게 자꾸 에러가 나지? 막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피어는 항상 동기화를 해줘야 된다. 뭔가 문제가 있다? 동기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런으로 저는 트리거 컬럼을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이 점점점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 그 자피어의 컬럼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눌러보시면은 스태틱을 할 거냐 커스텀을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커스텀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고급 유저들만 커스텀을 사실 사용을 하거든요. 스태틱이라는 거는 이미 자피어 내에서 주어진 메뉴 옵션들인 거죠. 이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해 요거고,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약간 코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쓰시는 거라서 일단은 웬만하면 다 스태틱 안에서 해결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티뉴 누르셔서 테스트를 꼭 해야 돼요. 이 하나하나 스텝에서 다 테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전 처음에는 스킵 테스트라는 버튼도 있어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테스트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체크 초록색으로 이렇게 기분 좋게 체크가 돼 있는데 여기는 느낌표 노란색 느낌표예요. 뭔가 찝찝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실제로 나중에 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테스트 트리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주는 건데, 일단 이게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퍼블리시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서 사용을 일단 못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이걸 테스트를 하겠답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스프레드시트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막 변수 입력하면서 런을 계속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한 번 이거 짭 런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했죠? 한 3분에서 4분 정도는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걸 계속 기다려야 돼요. 3, 4분 언제까지 되나 이러면서 계속 3, 4분 기다리면서 테스트 하나 할 때마다 그 웨이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 스텝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테스트를 한번 눌렀어요. 근데 얘가 No spreadsheet row found라면서 아무런 결과 노루가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스킵 테스트를 누르시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엄청 당해봐가지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조금 더 정상적으로 한번 컬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A열에는 주제하고 괄호하고 런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주제만 하고 여기 D열에다가 런을 따로 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주제를 입력하면 그냥 바로 이게 작동되게끔 하고 싶어가지고 주제 괄호하고 런, 이게 런하는 그 트리거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써놨고요. 그리고 이 주제를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AI 프롬프팅이라고 주제를 입력을 하면은 그 주제에 관련해서 클로드랑 GPT, 뭐 제미나이 이런 데서 각각 제목을 만들어 주게끔 그렇게 자피어 워크플로우를 짜려고 하거든요. 제가 입력하려는 이 A열 주제밖에 없죠. 주제를 하나를 예시로 지금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테스트를 들어가서 보면은 스킵 테스트, 이 파란색 돼 있으면 자꾸 누르고 싶은데 이거 누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테스트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테스트 트리거 다시 눌러서, 제가 아까 이제 주제를 이제는 하나 입력을 했죠. 주제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그 해당 스프레드시트 로우 A, 제가 아까 주제 런이라는 컬럼에 AI 프롬프팅이라는 주제를 썼는데 예시로 써놨어요. 그게 지금 불러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주제라고 쓰기 전에 그 AI, 그 컬럼명을 그대로 가지고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화가 실시간으로 안 된다라는 의미가 뭔지 이해가시나요? 제가 지금 주제하고 괄호하고 런으로 바꿨으면 제목을 A열
컬럼을 바꿨으면 얘도 컬럼명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컬럼명 그대로 있다는 게 동기화가 제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일단은 Find New Records를 누르셔가지고 새로운 레코드가 없는지를 서치를 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잘 안 된다 이런 Config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트리거 컬럼, 아까 그 해당하는 문제 컬럼 있던 거를 리프레시 리조트 누르셔가지고 주제 런으로 다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게 컬럼명으로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A열이냐 B열이냐 요거 가지고 오는 거라서 사실 큰 문제까지는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테스트 단계에서 Find New Record를 누르실 일은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내가 테스트를 요걸로도 해보고 싶고 또는 요걸로도 제목을 만들어보고 싶다,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시트에다가 뭔가 내용을 넣었으면은 Find New Record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동기화가 잘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좀 습관화를 해놓으시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행에 있던 AI 프롬프팅이라는 주제 또는 일잘러의 AI 사용법 중에서 일잘러의 AI 사용법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른 상태에서 Continue with Selected Record, 그러니까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행을 가지고 테스트를 앞으로도 진행할게 라고 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이 정보를 넘기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구글 AI 스튜디오, 이제 제미나이로 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주제를 입력하면 이게 제미나이랑 클로드 또는 뭐 GPT로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길 원했는데 지금 아까 코파일럿을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쭈루루 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개를 스플릿을 시킬 겁니다. 애드 스텝을 누른 다음에 패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패스를 나누실 수가 있어요. 이게 조건에 의해서 나누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가게끔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패스 컨디션즈라고 있는데 커스텀 룰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always run, 저는 always run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들어가면 그거를 클로드나 GPT나 제미나이에다가 싸사삭 뿌려줘 이걸 하고 싶기 때문이죠. always run을 누른 다음에 continue 누르면 노란색 느낌표 돼 있었는데 초록색 체크,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아까도 테스트 완료하니까 초록색 체크 생겼죠. 여기도 초록색 체크 생겼죠. 그다음에 패스 B도 마찬가지로 always run 누르고 continue 누르면 네, 어떤 액션을 다음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아까 제가 클로드가 여기 밑에 있었던 거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다가 넣어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체크 이제 됐거든요. 초록색 체크 됐죠? 그러고 여기 지금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초록색 체크가 생겨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노란색 느낌표라서 다시 여기도 눌러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네, 한번 눌러주면은 네, 좀 이따 뭐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욕심을 좀 부려서 난 제미나이랑 클로드랑 GPT한테 다 제목을 뽑아보라고 할 거야 라고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두 개로만 나눠줬는데요? 세 개로 나누실 수도 있어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애드 패스 하나 누르면은 여기 또 새로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다가 또 똑같이 always run 하고 여기다가는 나는 GPT를 할 거야. GPT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안 나오죠. 이게 이제 자피어의 굉장히 좀 큰 단점인데 챗GPT입니다. 챗GPT라고 검색해야 나옵니다. 클로드는 그냥 클로드로 검색하면 나오고요. GPT는 챗GPT라고 검색해야 나옵니다. 제미나이는 그냥 제미나이라고 검색해도 나와요. 이건 좀 고급 버전이기는 한데 만약에 내가 그록이랑 연동을 하고 싶어. 그런데 여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그록이 없어. 여기 애드 스텝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액션을 그록을 막 검색을 했는데 그록이 없어.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API라는 걸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록 API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그 API 키를 가지고 코드에다가 넣으시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 코드가 진짜 유용하거든요. 코딩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유용하고 코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요새는 근데 GPT가 다 코딩 해주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어떤 액션을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연동 툴에는 없다라고 하면은 코드 바이 자피어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는 일단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자피어와 기 연동된 툴이 아니라고 해서 못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게 작동 가능한 시간을 30초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가 돌아가는데 또는 뭐 꼭 이 코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GPT에다가 프롬프트 입력을 해서 답변이 나오는 데까지 30초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타임아웃 에러가 항상 발생을 해요.
이게 자피어는 30초고요. 그 메이크닷컴은 조금 더 길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최대 3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메이크닷컴은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유연하고 NA대는 조금 더 유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피어는 타임아웃 에러가 나는 경우에 맥스아웃 토큰의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맥스아웃 토큰 같은 경우는 1024가 아니라 1024의 8배인 8192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필수 필드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워놓으셔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을 한다. 뭔가 에러가 자꾸 발생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좀 늘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6000 이렇게 늘리셔도 상관없고요. 8192까지 늘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웬만한 프롬프트는 다 30초 내에서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타임아웃 에러를 만나게 되면은 아 이게 답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렇구나. 그럼 프롬프트를 조금 줄여보자. 아니면 결과값, 그러니까 리턴해야 되는 컨텐츠의 길이를 조금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좀 하나는 삭제를 하고 네,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면 그걸 트리거로 해서 두 개의 패스로 나눠서 하나는 제미나이에, 하나는 클로드에 각각 프롬프트를 보낼 거야 까지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롬프트를 보낼 거냐는 이제 여기 들어와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셋업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제미나이를 쓰고 있어. 클로드를 무료로든 돈 내고든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쓰고 있는 그 클로드랑 그 제미나이랑 여기서 얘기하는 어카운트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정확히 보시면은 제미나이가 아니라 가로하고 제미나이라고 돼 있고 앞에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정을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계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것들은 비용이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UI에서 보는 클로드 제미나이랑 다르고 API 사용건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로 들어가면은 get API 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사실 눌러주면 돼요. 결제 데이터를 좀 입력해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기는 하지만 API 키 만들기 눌러서 제미나이 API 기존 프로젝트에서 API 키 만들기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복사할 수 있는 API 키가 만들어지고요. 이걸 복사하셔서 Change Connector New Account 누르셔서 나오는 결과물에다가 API 키를 붙여 넣어주셔야 됩니다. 클로드 마찬가지입니다. 클로드 그냥 들어갈 게 아니라 엔트로픽, 여기 앞에 있는 이 엔트로픽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엔트로픽 사용하는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셋업을 마쳤다고 하면 컨피규어에서는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보낼지 상세하게 설정하는 곳이라고 했죠. 모델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2.5 추천드립니다. 2.5 검색하셔서 프로랑 플래시 있는데 플래시가 좀 더 빠르고요. 프로는 좀 더 정확합니다. 10개 요청하면 9.5개는 들어주는 게 프로, 플래시는 8.5 정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플래시도 충분히 훌륭하기 때문에 플래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서 이제 여기서 변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못하시는 건데 변수가 뭐냐면 이 시트에서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잖아요. AI 프롬프팅 또는 일잘러의 AI 사용법. 그중에서 제가 일잘러의 AI 사용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앞서서 선정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잘러의 AI 사용법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유튜브 영상 제목을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앞에 주제 부분은 계속 바뀌어요. 스프레드시트에 뭘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앞서서 있었던 내용 중에서 이걸 가지고 와줘 라고 하는 게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변수를 슬래시를 눌러서 입력을 합니다. 슬래시를 눌러서 지금 코파일럿이 제안을 해줬어요. 주제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줬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 일잘러의 AI 사용법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주제라는 컬럼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그 안에 내용은 내가 아까 테스트 스텝에서 나 이걸로 앞으로 테스트 할 거야 라고 제가 아까 일잘러의 AI 사용법을 선택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앞선 테스트 스텝에서 어떤 주제인지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도 바뀝니다. 이게 바로 변수의 효과죠. 그래서 이 일잘로의 사용법을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앞선 스텝에서의 어떤 컬럼을 선택을 할 거야 라고 내가 코파일럿 주는 거 말고 내가 직접 선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지금 주제 땡땡 런이라고 컬럼 명이 적혀있긴 하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여기 이 예시 있죠. 약간 얇은 글씨. 이 예시 글자만 대체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일잘러의 AI 사용법이야 라고 제가 지금 쓴 거고요. 이 컬럼은 변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경이 되겠죠. 제작해줘
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제목을 지을 거잖아요. 좀 저는 더 클릭하고 싶어지고 후킹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마음 그대로 그냥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쓰자고 하면은 후킹한 컨텐츠란이라고 제미나이한테 일단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매력적인 유튜브 제목 작성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쭉 알려주거든요. 이걸 그대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면 돼 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네, 쓸모없는 내용은 좀 지우고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줘.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탑 P, 탑 K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템퍼러처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필수 항목 아니죠? 그냥 무시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정교하게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눌러보시면 설명이 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 LLM은 통계다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데 A라는 단어 뒤에 B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A 다음에 B 단어를 붙여주는 게 바로 LLM이다 보니까 이 확률을 얼마나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게끔 해도 괜찮을지를 선택하는 게 템퍼러처랑 탑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게 만들까라는 게 이제 템퍼러처랑 탑피라고 보면 되는데 나는 좀 정교화된 답변을 내놨으면 좋겠어. 창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템퍼러처랑 탑피를 내리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탑피를 0.2 정도까지 내린다든지 아니면 템퍼러처를 0.2 정도까지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창의적인 그 수준 또는 너무 이렇게 생각지 못한 게 나오는 수준 그거를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용자라고 하면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컨티뉴 하고 나서 테스트 해야 되겠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스킵 절대 하지 마시고요. 테스트 스텝 반드시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야지 정상적으로 여기 잡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형태거든요. 실제로 지금 제미나이한테 제가 아까 작성했던 프롬프트를 지금 전송을 했고 그 결과가 데이터 아웃으로 나왔습니다. 데이터 2는 어떤 프롬프트가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주제는 주제 땡땡 이젤러의 AI 사용법 여기 들어가고 밑에 제가 작성했던 그 프롬프트가 입력한 데이터로 들어갔고요. 거기서 나온 데이터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결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은 여기서 프롬프트를 바로 수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가지고 주제를 추가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꼭 여기서 테스트를 계속 반복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테스트하고 싶은 그 주제를 좀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스프레드 시트에서 Find New Records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반복 설명드렸거든요. 내가 만약에 주제를 이거 중에는 좀 잘 나왔는데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몰입법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하는 주제를 사용하고 싶어. AI는 잘 나왔는데 과학적 몰입법은 좀 잘 나올까? 이게 많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테스트로 예시 주제를 저렇게 넣겠죠? 그러고 나서 꼭 Find New Records 누르셔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동기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30초는 좀 기다려주셔야 돼요. 30초 있다가 눌러주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몇 번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은 새로운 로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과학적 몰입법 나오네요. 이걸 선택을 해서 앞으로 이것 가지고 테스트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미나이에 가서도 주제가 여기 바뀐 거 보이시나요? 주제가 아까는 이젤러 AI 사용법이었는데 과학적 몰입법이라고 지금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테스트 스텝 누르셔가지고 또 이것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아니라 프롬프트를 바꾸실 때에도 여기서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테스트해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프롬프트는 애초에 다른 데에서 좀 더 수정을 하고 오시는 게 훨씬 UI적으로 편하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 데이터가 만약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제 컨티뉴를 하면 되겠죠. 그 결과를 어디다가 업로드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시트에다가 바로 옆에 있는 컬럼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구글 시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미 있는 행에다가 컬럼에 값만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 스프레드시트 로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스프레드시트는 자피어 테스트 시트를 선택을 해주고 워크시트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우는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커스텀을 사용을 할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아까 점점점 누르면은 스태틱 커스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스태틱을 사용을 한다. 주어진 것 중에 선택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커스텀을 사용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스태틱이라고 하면 주어진 거, 커스텀은 약간 변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제를 어디다가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컬럼, 바로 옆에 있는 컬럼에다가 결과값을 줘야 되죠. 그러면 주제의 로우를 가지고 와서 행 번호를 가지고 와서 그 행 중에서 B 컬럼에다가 작성을 해줘, C 컬럼에다가 작성을 해줘,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특정 행에다가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해, 이게 아니라 주제를 어디다 입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행 번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없다. 나 지금 로우를 선택을 하려고 봤더니 왜 아이디 4? 이런 식으로 딱 특정한 거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면은 그때 옆에 있는 점점점 눌러서 커스텀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눌러봤더니 변수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아까 우리가 스프레드시트에서 주제를 작성을 했던 그 로우 아이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변수로 써서 행을 선택을 하고 그 행에서 제목 클로드 컬럼에다가 슬래시 누르고 결과값, 아까 이게 지금 제미나이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클로드가 아니라 제미나이로 바꿀게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 클로드입니다. 제가 컬럼명 바꿨죠. 근데 이게 아직도 제목 클로드야. 그럼 매치가 안 되죠. 뭐 하라 그랬죠? 동기화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리플래시 페이지를 한번 눌러줘요. 바뀌었죠. 제목 제미나이로 정상적으로 바뀌었어요. 제목 제미나이로 컬럼명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동기화를 꼭 해주시고요. 슬래시 다시 눌러보면은 아까 제미나이에서 나왔던 그 결과물이라면 요 네 번째 스텝 요거 선택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나왔던 결과물인데 이거를 꼭 보고 선택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중에서 뭐 할 거냐 했을 때 요 내가 원했던 그 결과값, 요거 결과값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자, 앞서서 이게 테스트 스텝을 다 안 하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잖아요. 테스트를 해서 이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 결과값이 제대로 전송이 돼서 여기 지금 뜨는 거예요. 앞에서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결과값이 제대로 안 떠서 도대체 뭘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앞서서 테스트한 거 중에서 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와야지 라고 했던 게 바로 요거였죠. 요건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이거 맞네? 하면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중에서 뭐 아무거나 가지고 온다고 이게 결과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목이 저는 지금 Candidates Content Parts 텍스트인데 이게 또 바뀌거든요. 제목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결과 예시를 가지고 꼭 가져오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고 컨티뉴. 제가 여기 클로드는 뭐 따로 안 했어요. 클로드는 당연히 여기 옆에 가서 해야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지금 아무리 클로드에서 결과값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가 얘랑 연결이 안 돼 있죠. 얘 다음에 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결과값을 받아오질 못해요. 애초에 구조 자체가. 그래서 얘는 얘들 이거 지금 필수사항 아니잖아요. 입력하는 게. 제미나이로 찢어진 패스에서는 제미나이에 대한 결과값만 입력하도록 하면 되고 클로드에 대한 결과값은 그 옆에 있는 스프레드시트 요 스텝에서 입력을 하게끔 하면 된다는 거죠. 각각 입력하게끔 되는 겁니다. 컨티뉴 해서 마찬가지로 테스트 스텝 반드시 돌려보시고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초록색 체크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오케이인 겁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해놨던 건데 이렇게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은 퍼블리시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여기 다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퍼블리시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퍼블리시가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럼 여기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요 스텝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꼭 다시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초록색으로 다 체크가 되게끔 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퍼블리시 누르시면 이제 저장이 되는데 저장하실 때 버전 기록을 꼭 해놓으세요. 내가 이 버전에서 어떤 걸 했다 라는 걸 기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기 옆에서 버전스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버전 제목을 보고서 이거는 이런 업데이트를 했던 버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퍼블리시 누르고서 이렇게 수정사항을 수정을 한 다음에 퍼블리시 누르고 버전 이름 입력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굳이 입력을 안 해도 된다고 퍼블리시를 그냥 그대로 눌러버리면 나중에 이게 내가 어떤 수정을 했던 버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분명 이게 롤백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되돌려야 되는 상황이 분명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다가 버전 네임 꼭 써주시고요. 내가 어떤 수정을 했다 라는 거 간단하게 한국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표를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잡 런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액션을 했었었고 그게 성공을 했었었는지 플로우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쪼개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 스텝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이걸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 스텝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다양하게 많은데요. 줌이 시작이 되면은 내용을 녹화를 해서 그걸 요약해서 나한테 메일로 보내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메일 온 게 있으면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한테 보내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정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은 자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요새 좀 더 부상하고 있는 N8N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